안녕하세요. 6월 달 연무 포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연무 포럼 6월 그 행사가 있었던 일시는 6월 11일 화요일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뭐 전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ROTC 중앙회 5층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 이찬희 사무총장이 이제 개회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그다음에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ROTC원에 대한 어, 묵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그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강연이 진행이 됐으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과 그다음에 마지막 홍보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회장 인사말부터 그 강연 내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쭉 한번 정리를 하면서 6월 달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무 포럼 회장 16기 김영로입니다.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대한민국 ROTC 중앙회관도 호국과 보훈의 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기 위하여 산화한 모든 영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의 포럼 주제는 북한과 탈북민 그리고 통일입니다. 지난해에 포럼에서 만난 탈북인은 태영호 전 의원의 부인인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오해선 여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호병에 해당하는 호리반 출신으로서 국공내전과 6.25 사변으로 여전사와 같이 싸우고 북한사에 정착했으나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박해로 살다가 2006년 탈북한 경북 봉화 출신의 1932년생인 강순교 할머니를 나이 살던 고향은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25년 전인 1989년 6월 30일 탈남을 하여 김일성이 품에 안겨 통일의 꽃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국회의원이 되어 탈북인을 보고 배신자라고 일갈한 가혹하고 가증스러운 여인 임수경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 생활에서 만난 탈북민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문제론을 강의할 때 만난 청진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진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지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기 전에는 겉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듯 탈북인은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들이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우리 사회에 새롭게 발명된 마이너리티, 즉 소수자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들이 살았던 북한이라는 괴뢰 집단과의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소수자 집단의 삶과 인권을 지키고 시장 경제화 과정을 가르치며 그리고 초래되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치유하며 하나로 향해가는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김종훈 하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과업 중에 우리 동시대인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갈고 쌓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김종훈 목사님의 강의를 마련한 본 포럼의 정성권 부회장이 아낌없는 봉사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잠시 뒤에 이찬희 사무총장이 김종훈 목사님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강의를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 이제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네, 강연 내용을 한번 정리정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그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들이 그 동영상 촬영하는 기술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편집을 하고 뭐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인제 집행부 쪽에서 뭐 나름대로 어떤 한계를 이제 느끼고 있는지 이번에는 어 영상 촬영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김정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인제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그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는 걸로 포럼의 영상에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탈북민 그리고 통일입니다. 물론 강사 역시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 산하에 있는 하나원 내 하나교회 담당 목사 김종훈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서 상당히 좀 연배가 지긋하신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으로서 정말 말씀도 잘하셨지만은 그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떤 자유우파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서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젊은 분이었지만은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한번 강의 내용을 되돌아볼까요? 예. 예, 최근에 인제 뭐 남쪽, 그러니까 인제 우리 쪽에서 어 대북 전단지를 인제 풍선에 달아서 인제 북한 쪽으로 날려보내고 하니까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인제 그들도 풍선을 보내는데, 이 정말 그 풍선 자체도 무슨 뭐 어떤 여러 가지 선전문구가 들어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완전히 오물을 이제 담아서 보내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인제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물이 농작물을 키우는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까운 것을 어 담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들의 비료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비료 지원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말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거 의미가 그 파헤쳐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물이라서 그렇지, 오물이야 뭐 냄새가 나면은 땅에다 파묻어 버리고 뭐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만일에 저 풍선에 어떤 어 생물학전에 쓰는 세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 화학전에 쓰는 어떤 독극물이 들어 있다라면은 저거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인제 상태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종원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의 오물풍선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첫 운을 띄시더라고요. 주적. 정말 우리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위협하는 게 누구냐? 누구겠어요? 뭐 미국이 와서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일본이 와서 그럴 리는 당장은 없을 거고, 러시아도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중국이 거기까지는 안 하겠죠 아직은. 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가장 현실적인 그런 어떤 위협을 가했던 존재는 바로 북한입니다. 음 뭐 수도 없는 그런 정전 협정을 우리가 봐 왔죠. 아마 수만 건 될 겁니다 70년 동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거기에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포함해서 보낸다라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나 사실은 그건 북한 정권이 하는 짓이지 북한 주민이 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북한 주민은 포용을 해야 하지만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임에 분명하다라는 게 인제 김종훈 목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2023년 5월 목선을 타고 서해안으로 탈북한 북한 가족들 이야기를 인제 했습니다. 그 가족이 어 9 명이 왔는데, 그 관계가 사돈지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명 내에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가족 관계가. 그리고 플러스 1 명이라고 하는 것은 딸이 이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원에서 출산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인제 하는데, 탈북한 이유가 어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이라는 국가도 아니죠. 북한이라는 집단이 뭐 범죄라고까지 넣기는 또 좀 그렇고, 뭐 북한이라는 집단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인이 마련한 식량을 탈취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정식 재판을 받고서 죄의 유무를 갖다 명확하게 밝혀 줘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모습, 마치 고종이 홍정호를 시켜서 김옥균을 상해에서 살해 갖고 인천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리고 효수를 하는 그런 아주 해괴망측하고 야만적인 그런 행태를 북한이 아직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한에서 만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죠.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어 K-드라마라든가 K-팝이라든가 그런 콘텐츠를 보았다고 그걸 본 북한 주민이 처형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사람 살 때냐.'라는 회의를 느끼고 '더 이상 북한 땅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탈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탈북민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제 신분이 있죠. 뭐 앞에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태영호 뭐 태영 의원과 태영호 의원 부인 이들은 외교관으로서 있다가 망명을 한 거예요. 그 오해선 여사가 쓴 책을 읽어 보면은 어 그들은 외교관으로서 상당한 그 지위와 뭐 부라고 할까? 그게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 일반 그 무지렁이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다음에 인제 사업을 하다가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탈북을 한 루트를 보면은 이제 휴전선 루트가 있죠. 예, 휴전선 DMZ를 가로질러서 넘어오는 그런 귀순자가 있죠. 예, 우리 뭐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귀순병을 하나 확보하면은 뭐 음 부대 확보한 부대원은 물론이고 지휘자, 지휘관들 전부 다 뭐 네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뭐 노크 기술이라고 그래서 넘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 우리나라 내무반 문을 툭툭 예 노크를 해 갖고서 "나 귀순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이게 무슨 웃지 못할 해프닝인지 모르겠어요.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참 정말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몽고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죠. 이 몽고는 사실은 옛날에는 러시아 영향과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 갖고서 인제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지금 몽고는 자유주의 국가가 되고 몽고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가 보면은 이건 정말 우리나라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유의 물결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몽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런 데를 통해서 오면은 신분이 쪼끔은 안정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루트. 이 중국 루트는 여기서 탈북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다시 북쪽으로 송환되는 그런 불운한 루트죠. 그러나 어 이 중국 루트를 통해야지 뭐 몽골이나 동남아 이쪽으로 가지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이게 탈북자로서도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보면은 막 우리나라 대사관 담을 뛰어넘고 뭐 막 인제 집단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중국 공안들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끔 다리 가랑이를 붙들고 뭐 잡아당기고 하는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음. 그다음에 인제 동남아 루트가 이제 있다라고 해요. 동남아까지 내려가는 거죠.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근데 인제 그쪽이 태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대체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그런 나라였는데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 그렇죠. 라오스, 베트남 우리보다는 그쪽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그러나 지금은 인제 대부분 친한 성격으로 바뀌었다. 친한 성격이 뭐 우리나라 친하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친하기 때문에 친한 한국과 친한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넘어오면은 인제 하나원에 수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원은 안성에 본원이 있고 하천에 인제 군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국제 규정상 보면은 인제 "탈북자는 인제 난민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계 난민의 날에서 난민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이 난민은 상당히 배타적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난민을 무대포로 앞뒤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다가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우리의 보안이 위협받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그냥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민은 남녀를 분리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인제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인제 부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남녀지만 분리를 할 수가 없죠. 부부는 뭐 명확한 이제 한 가족이니까. 이제 그래서 인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국제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 안성 본원 하나만 갖고서는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인제 화천 분원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지난 정권 전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은 인제 문재인 정권 때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복송을 한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강제 복송된 탈북민은 사형을 당한 것으로 인제 확인이 됐다라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어 TV 화면에서 잠깐 비춰졌죠. 이렇게 머리에 투건을 씌우고 갔다가 그거를 판문점 앞에서 딱 벗겨 놓고 거기서 넘겨 주려고 하니까 그걸 안 넘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한 듯이 주저앉아 갖고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뭐 그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범죄 행위를 갖다가 그럼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처리를 해도 될 문제를 갖다가 오자마자 그렇게 넘겨 버린 거.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이슈화 삼지 않는 현 정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음 뭐든지 모르게 겁을 먹었든지 아니면 비겁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탈북 현황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1992 년대, 1990 년대라는 게 1992 년에 그 무렵에 초반에 이제 그 소련이 붕괴를 하고 그러면서 어 한중 수교, 개혁 개방을 내세운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죠, 1992 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화해 분위기로 가고 냉전이 끝나니까 탈북자도 점점 당연히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2009 년에 보면은 2,914 명으로 연 정점을 찍은 뒤에 오히려 지금은 인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일은 탈북자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면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일인데 그걸 이렇게 처벌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예, 그 3 부자 중에서 그래도 김정일은 또 그런 면이 있었는가 보죠. 근데 인제 그 아들인 김정은은 아주 단호하고 그냥 가혹하게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북한으로 이렇게 강제 북송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가면서 "잔디들 넘어가도 그렇게 다시 북송되니까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 선전을 하고 호도한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 그 통일부가 과연 일처리를 제대로 한 건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19 년부터 인제 감소를 했다고 하죠. 이제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게. 천명대로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코로나 사태가 인제 진정이 되면서 2020 년에는 229 명, 2021 년엔 63 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23 년에 196 명으로 소폭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코로나 사태지만은 김정은의 단호하고 가혹한 그런 처벌이 '탈북의 의지를 꺾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 전체의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남성의 2 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탈북자들이 그 운영하는 유튜브 그 방송을 보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만갑인가 하는 그런 그 뭐 그게 뭐 의미가 있고 그를 떠나 갖고서 거기에 보면 출연자들이 100% 여성이죠. 남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20-30대 탈북민이 전체 60%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인제 탈북에 도전을 하는 그런 음 어떤 그 의지, 기운이 왕성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인제 김정은 목사님은 그걸 강조합니다. "탈북민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통일의 자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남한사에서는 통일을 바라다보는 시간이 양극화돼 있다. 그러니까 통일은 불가하며 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통일은 가능하면서 피할 수 없는 거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걸로 양극화로 인제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통일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게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제 김 목사님은 인제 여기서 지구상에서 3대 통일 국가 예를 들더라고요. 예멘은 합의 통일을 했고 베트남은 무력으로 통일이 됐죠. 독일은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바라다보는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일이 가져올 고통과 부작용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일이므로 통일의 당위성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 통일을 하게 되면 뭐 고통스럽죠 당연히. 경제적인 차이 그다음에 그 이념적인 차이를 다 극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을 거고 그러나 그것은 뭐 예상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그런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될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이런 시나리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북한을 누가 관리를 할 거냐. 중국에 내줄 거냐, 소련에 내줄 거냐, 아니면 일본에 맡길 거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그 짊어져야 될 과업이다. 역사적인 과업이다. 세계적 과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통일이 되면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 요인이 사라지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좀 다양하고 많은 한국 사회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얘기죠. 음 예, 뭐 완벽한 해결은 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해결이 가능한 빌미는 분명히 제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고 통일은 우리의 소원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을
통일의 자원으로 잘 관리를 해서 통일의 과업을 우리가 이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어 인제 이에 대해서 인제 3 기 원국원 선배님께서 "탈북민에 대한 신뢰성 문제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간첩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인제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도 간첩이 분명히 인제 있죠. 네. 무의장 탈북이죠. 네. 그런 문제를 어 관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석원 교수가 인제 16기 정석원 교수가 탈북민에 대해서 사후 관리 상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인제 질문을 했는데 그 인제 김 목사님의 그 답변을 요약을 한다라면은 혹시 탈북민 중에 섞여서 잠입할 수 있는 간첩이 있죠. 그들을 색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원도 신경을 곤두쓰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로 하나원을 나오면 대한민국 사회에 편입이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면은 5 년간 관리를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들을 가든 경찰서에서 다 이 탈북민들을 인제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죠. 뭐 나쁘게 표현하면 감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저는 이념적인 어떤 차이점을 갖고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제 그런 것들을 다 어 관리 감독을 인제 하는데 그 기간이 5 년이라고. 이제 5 년이 지나면은 인제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는 거죠. 하기사 솔직한 얘기가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있고 나서 돌아가지 못한 간첩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라면은 5년 갖고도 부족하죠 사실은. 그러나 어 대한민국의 자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냥 관리할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들의 반공 의식이나 간섭을 색출하기 위한 어떤 의식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경찰과 군에다 그리고 국정원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겠어요. 한두 명도 아닌데. 벌써 몇 한 3만 4만 막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데. 음 그리고 이미 이 알알이 틀어박혀 있는 고정 간첩을 사출해 내기도 힘든 그런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국민이 해 줘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런 의식이 희박해져 간다는 거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포럼의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지사항을 말씀을 인제 좀 드렸죠. 7월 포럼이 이제 7월 9일 화요일 11시 반에 동일한 장소에서 최형일 숭실대 명예교수가 "AI 시대의 생존 전략." 그래서 이런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동래장 골프 대회가 8월 29일 날 11시 30 분에 인제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티오프 시간이 13시 오후 1 시입니다. 수원 CC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인제 특별 참석을 하신 분이 있죠. 예. 공군 ROTC 학군단장 이병호 중령이 군사학 교관들 이선두 예비역 대령 공사 39 기입니다. ROTC하고 이 29 기하고 동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철기 예비역 중령이 이제 공사 43 기 그러니까 ROTC 33 기와 동기죠. 이 예비역 고급 장교들이 군사학 교관으로 인제 부임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제 동문회에 보고를 하면서 어 같이 이 포럼에 참석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 박종건 예비역 원사가 오셨었고 그다음에 현역으로서 교무 행정을 담당하는 김태범 중사 이렇게 모두 어 5 분이 특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이 화면은 인제 포럼 시작하기 전에 이 학교 이 전경을 비춰주고 있는 사진이죠. 예. 요게 옛날 저희들 다닐 때 교양학부였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큰 반정부 데모가 있었죠.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수대학교 내에서도. 예. 이렇게 인제 동무님들이 이렇게 와서 착석하는 광경이 되고 많이 인제 인원 한 60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회장으로서 인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제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의례. 예. 예. 이분이 어 이병우 중령이죠. 예. 예. 요 저희 16기 동기들입니다. 네. 네. 이병우 중령. 그러니까 그분이 이병우 중령이 아니라 뒷모습을 봤을 땐 앞에 분이었네요. 예. 그다음에 인제 김정은 목사님이 인제 직접적으로 슬라이드를 비춰가면서 PPT 화면을 보면서 쭉 설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모두 경청하고 있는 동문들의 모습이고요. 예. 예. 이렇게 어 연세대학교 동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무 포럼 6월 행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7월 달에 AI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프롬 6월 행사 이상과 같이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